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역시 추다르크, 지금 완전히 칼을 뽑아서 한동훈 씨가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윤석열 패거리가 무너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말씀을 좀 인용해서 좀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네, 보시다시피 웃고는 계시지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잘못 건드렸다가 저렇게 훅 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렇게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건 윤석열 검찰청장의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대응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무슨 윤석열 검찰청장과 그 패거리들은 성역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동훈은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내서 직접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감찰관 직무 대행으로 감찰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 혹시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누군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낙곰수 멤버들이죠. 왜 낙곰수가 나왔냐? 이 나경원 기소 청탁 고백했던 박은정 검사 혹시 다들 기억하십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과거에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은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걸 공개한 게 바로 박은정 검사였고요. 이렇게 김어준 총수는 고백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이렇게 직접 그 주진우 체포 구속영장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박은정 검사가 당시에 기소 청탁 내용을 밝힌 겁니다.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것이죠. 지금 그 박은정 검사가 이번에 한동훈을 감찰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저는 나경원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기소 청탁, 제가 나경원 거의 111 나경원, 하루에 곽상도 나경원에 대한 얘기는 매일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절대로 그들이 대놓고 응답하진 않습니다. 곽상도 씨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조용히 저를 고소하는 있더라도 대놓고 제 공개 질문에 절대 대답을 안 하고 있죠. 물론 이것도 다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공개적으로는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해요. 나경원 씨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본인 그 기소청탁 사건, 남편 기소청탁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막강한 용기를 가진 이 박은정 검사가 이번에 저 윤석열 패거리의 한동훈을 감찰한다는 사실, 정말 이 흥미진진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측근, 측근이라고 하는 것도 거창하고요. 윤석열 패거리에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된 한동훈 무고함이 확인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 연루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수사팀이 아닌 검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판단에 맡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대체적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절반으로 잘라먹질 않나, 대놓고 본인이 지휘를 하려고 하지 않나, 그 위에 이 상관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치 윤석열 검찰청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할까요? 이게 정작 제대로 된 기자 정신, 보도 정신, 그 기자의 도리를 다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함께 그 이철 전 대표 측에 접근해서 이 노무현재단 이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고 시도를 했던 그 과정에 검언유착으로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네티즌들의 반응도 역시나 이렇게 뜨거운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칼을 뽑아서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을 직접 감찰한다는 사실은 굉장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하냐? 문재인 정부 뭐하냐? 물러 터졌다. 민주당 180석 주면 뭐하냐?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이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글을 하나 쓰기도 했지만 스타크래프트로 이 정치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프로게이머 시절에
그 스타크래프트 이 게임이 뭐냐면 이 소소하게 이 소규모 전투를 계속 벌이면서 이 이득을 보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대규모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소규모 전투 그리고 대규모 전쟁 이 차이를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지금 검찰, 사법, 언론, 재벌 이런 개혁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규모 전쟁에 비유를 합니다. 한마디로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그 소규모 전투를 준비해서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진영을 계속 갖추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러면서 점점 이 전투를 통해서 유리한 이런 진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런 게임에서 그걸 배웠었는데요. 그렇다면 총선, 대선, 지선 이런 거는 뭐냐?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고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소규모 전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규모 전투를 통해서 한마디로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뽑고 민주당, 슈퍼여당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일종의 전투 병사 아니겠습니까? 게임에 비유하면. 그래서 직접 참전하는 그런 병사들로서 우리가 좋은 선수들을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이 대규모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거죠. 이 수단과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그 자체 우리가 뽑아준 거는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납득할 수 없는 정부는 본인들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정부도 국가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 사는 세상이 그 누구도 편견과 혐오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는 모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그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궁극적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거고요. 결국엔 그렇게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를 뽑고 대선을 치르고 지선, 총선 이렇게 치르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재벌 기득권 세력들과 언론들 그리고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극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보면 여전히 지형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근차근 완벽하고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내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무리한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패배하는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특히 게임을 통해서 저도 늘 경험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승리, 개혁을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너무 감수하지 않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게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저의 생각과도 너무나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너무 무리해서 슈퍼여당 탄생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할 거야 이러면 지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도 속은 편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 이를 그르치게 될 수 있는 민심을 잃게 될 수 있는 자칫하면 오만하다는 언론의 공세에 정치 무관심하고 정치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민주당을 오만하다고 실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승리를 하기 위해선 조금 답답하지만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좀 답답한데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지만 역시나 추다르크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패거리 그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청장까지도 왜 저렇게 한동훈 그 검사장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일까요? 너무나 좋아서 반드시 지켜야 돼서 정말 잘못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나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이거는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최후의 일종의 그 저지선 차원에서 앞에 계속 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차원에서 그들을 방어막으로 쓰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뚫리면 그 다음 타깃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청장 본인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게다가 윤석열 검찰청장은 나경원 씨 그 잘못된 범죄들도 그리고 여러가지 비리, 의혹, 혐의 이런 것들도 다 감싸줬고요. 공수처 설치되면 이 검찰의 권력 유착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돌아보더라도 이 윤석열 검찰청장은 지금 안달이 났다. 한마디로 똥줄 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슈퍼여당,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에 앞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희생, 이걸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한동훈 검사장 이제 피의자 신분이 돼서 직접 감찰을 당하기까지 정말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분노하고 때로는 또 두렵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고 계신 깨어있는 시민들, 이들이 조직된 힘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으로 봤을 때 이 윤석열 검찰청장을 무너뜨리는 것 또한 대규모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전투에서, 좀 그래도 큰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은 갖되 검찰개혁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검찰개혁이 됐다 하더라도 언론, 사법, 재벌 등등 아직까지 권력기관의 개혁을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또 이런 영상들도 주위에 늘 공유를 해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스스로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위에 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진보한, 보다 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청년으로서 아직 많이 배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께 또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호흡 맞추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한동훈 이제 정말 무너졌다. 다음은 윤석열, 그리고 곽상도, 나경원, 이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딴 것보다 제가 곽상도 씨에 대해서는 너무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래서 이 곽상도 씨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이 곽상도의 만행까지도 알리고, 여러가지 의혹도 알리고 그럴 예정이고요. 이 내용 또한 곽상도 측에서 보고 있을 게 뻔한데요. 부디 제 공개 질문에 언제 대답해 주실 건지. 4년 만에 재산이 23억이 늘어나고 또 국회의원 20대에서 21대로 가는 그 4년 동안 무려 7억을 벌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거액을 벌었는지 이 국민들한테 비결을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